네, 2024년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여러분의 투자 고민 여기서 함께 하시죠. 아침엔 투자오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선입니다. 오늘까지 포함해서 이제 국내 시장 단 2거래일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포함하고 네. 월요일 하루 남은 맞아요. 거죠? 네. 맞아요. 이제 거의 마무리 시점인데 참 끝까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네, 환율이 계속해서 시장에 좀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1,470원도 넘어섰는데 이게 지금 뭐 15년 만에 최고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힘이 없어요. 네, 코스피가 0.5%대, 코스닥이 0.1%대 약세입니다. 아무래도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연말 모임이 많이 취소가 되긴 했어요. 그래도 연말에 또 모이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도 이제 친구들하고 모임을 하다 보면은 그 표정이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두 부류인데 미국 주식하거나 비트코인 하거나 표정이 이제 저 같은 애들이 있어요. 무표정이거나 이제 썩소를 듣고 있는 애들. 국내 주식하는 거예요? 의리를 지킨다고 국내에 남아 있었는데 표정이 근데 이거 너무 슬프다. 이 얘기 자체가 너무 슬프네요.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내년에는 좀 이게 반전이 될 수 있을까? 그렇다고 저기 미장한 애들이 돈 더 내는 거 아니거든. 걔네들도 엠빵 하자고요. 예. 서운해. 화가 많이 났네요. 어쨌든. 나 멀리서 갔는데. 내년에 우리 시장 진짜 좋기를 바라면서 네. 올해 시장 좀 서서히 마무리 해보는 이제 2거래일 남은 네. 금요일 시장 산타도 기다렸지만 저희는 네. 이분을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예. 묵 만약에 네. 2024 아침엔 투자 연말 대상이 있다면 오. 이분이 대상 후보. 우리가 드릴까요? 대상 후보 일단. 후보. 왜냐면 월요일에 한 번 남았어. 아, 쿨진 부장님 네.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뭐 겨울에 좀 이렇게 여름 휴가를 못 가서 체력 단련 휴가를 이제 이맘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휴가를 냈는데 뭐 많은 일들이 있네요. 네. 시장도 뭐 정신 없고 시장도 정신없고. 예, 어느 정도 이제 뭐 인사 발령 시즌이라서 뭐 그것도 다 마무리됐고 네. 이제 더 열심히 일도 좀 열심히 하고 정신 차리고 이제 주식 한국 시장에 대한 희망은 있는지 뭐 이 시간에 한번 좀 점검 한번 해봅시다. 네. 예. 시장만 좀 안정이 되면 다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네요. 아니 시장만 좋았으면 다 트로피 좋지 뭐. 준비해서 저희 진짜 드렸을 거예요. 네. 근데 오늘 시장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어제도 사실은 어제까지 매도를 해야지만 대주주 양도 회피가 되는 거였잖아요. 네. 근데 오늘 배당락인데 생각보다 배당락이 그렇게 급락은 없네라는 것들은 네. 일단 뭐 회사별로 정관병을 통해서 이제 내년 초에 1분기에 배당을 이렇게 좀 이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여느 때보다는 좀 배당락 효과는 좀 약하죠. 어쨌든 어제 매도를 한 부분은 다시 오늘 또 재매수하는 스마트 머니들이 있죠. 그래서 수급의 블랙홀들이 오늘 IT 쪽으로 좀 쏠립니다. 그래서 장비주들 위주로 좀 올리고 있는데 요 흐름들은 1월 7일에 우리가 CS2025 열리잖아요. 네. 그래서 1월 10일까지 종료되는 시점 한 2주 정도는 저는 반도체가 뭐 썩 유쾌한 업황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의 블랙홀이 요쪽 영역에서 쪽쪽 빨아낼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네. 걱정은 많죠. 지금 1,460원, 70원 환율 부담은 되지만 또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에 대한 뭐 TP가 점점 다운되고 있는 지금 열악한 이런 상황에서도 그래도 단기 수급적인 이슈만으로도 일단 한 2주 정도는 종목 장세 화려한 테크 시장이 좀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테크 네. 시장. 오늘 뭐 이오테크닉스나 뭐 네. 테크이라든지 그러니까요. 일부 소부장이라든지 네. 이쪽에서는 좀 매기가 좀 쏠리고 있고 그동안 견조했던 섹터 종목들은 좀 한 템포 좀 쉬고 있는 그런 밸런스 게임을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사실 여기 지금 올 한 해 주식 시장 5글자로 표현해 주신다면 네. 어떤 질문지가 있긴 한데 예. 어쨌든 한마디로 좀 표현해 주셨으면 하는 5글자. 말씀이고 5글자면 더 좋고 옛날에 우리 저기 예능에서 그러니까. 만났어요. 이런 거 그 다섯 혹시- 글자를 네. 한다면 그러니까 미국은 좋았고 미국은 좋았고. 한국은 정말 형편없이 창피할 정도다. 네. 그거를 만약에 이제 5글자로 표현한다면 미국은 좋았으니까 미롱, 미롱. K 조롱 뭐 이런 뭐 조롱도 롱이라는 얘기가 우스갯소리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저 죄송한데 그 K가 한 글자가 아니고 K인데
아니, 그 알파벳 알파벳으로 K. 쓰고. 그냥 그것만 알파벳 끼는 K. 거야? 네. 오케이. 그렇게 요약을 와. 해야 되겠죠. 미롱 K 조롱. 정말 창피한 얘기죠, 사실은. 너무 슬프다. 진짜. 근데 음. 이제 신박하신데요. 음. 아이디어가. 그러니까 제가 97년도 때 이제 군대를 갔거든요. 그치. 그때가 군번.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최고의 난이도 수학력 시험이 있었고요. 네. 정말 어려운 어. 수능이었고요. 그때 IMF가 도지었죠. 그래서 97, 그때 98. 입대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요 엄동설한 국제적인 난리를 좀 네. 피하자. 차라리 군대를 가자. 그 당시 병장 월급이 25,000원이었는데 어쨌든 뭐 지금의 힘든 상황을 좀 회피하자. 군대에 엄청 많이 갔었거든요. 네. 그때 환율이 1,500원 넘었었고요. 그때. 그다음에 07년도 때 리만 브러더스 사태. 그렇죠. 그때도 1,500원이 넘어선 상황인데 지금 우리 2025년을 바라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물론 두 가지 의견이겠죠. 뭐 네. 전체적으로 국내 경기에는 취약함도 있었지만 또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전 1,500원을 간다고 보시죠. 다들 그렇게 보더라고요. 저도 그러니까요. 겁이 나요. 겁이 나죠. 지금 속도로 오르는 속도 보면. 네, 그래서 이제 뭐 환율에 대해서는 누구도 지금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이 차트쟁이들이 얘기하는 흐름으로 봐서는 이거 간다. 이런 약간 좀 불안한 얘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1,470원대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뭐 오버슈팅 얘기도 좀 있습니다만 네. 요 흐름들이 좀 스파크 되는 정점은 한번 찍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좀 1,500원은 좀 열어두고 시장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마음은 무겁습니다만 과연 이 1,500이라는 숫자가 이건 정말 이게 누구 애 이름 아니거든요. 정말 정말 이 개탄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당국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구두 개인만이 아니라 정말 이 내부적으로 이 정치인들이 좀 각성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네. 정말 전 정책적으로 좀 잘 준비가 이러다가 저한테까지 대통령 후보 나오시겠어요? 계속 탄핵하다 보면 누군가 또 찾다가 저까지 오는 건 아니죠. 그럴 아니에요. 걱정은 안 아니죠. 하죠. 네.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네. 저희가 결사반대입니다. 얼마나 저희 답답해서 프로그램을 이런 좀 말 나오겠습니까? 지켜주시길. 근데 저 같은 이제 주린이가 걱정을 하는 거는 이렇게 환율이 고환율, 고금리. 근데 주식 시장하고 어떤 연관이 있지라는 어떤 맹목적인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환율 잡지 못한다면 주식 시장에 당장 어떤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1,250원대가 얼마 전까지 1,250원이었던 것 같은데 네. 내가 1,250원이라는 환율 기준으로 해서 내가 미국 주식의 어떤 종목을 잘 초이스를 했는데 그 주식이 수익이 안 나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20% 수익이 나는 시점이 되는 환율 지금 레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미국 주식이 안 올랐어도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이제 많은 변화가 좀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 한국 주식시장 위주로는 외국인들의 유입은 전혀 없죠. 환율이 올라가는데 그리고 지금 CDS 프리미엄도 지금 변동성 또 나올 거라 예상이 들고 지금 어쨌든 국장의 문제는 뭐 싸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싼 게 비지떡이라는 얘기 하듯이 네. 지금 무슨 압박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물론 일부 코스닥 얘기고 대형주 입장에서는 이제 롯데그룹 같은 경우도 최근에 있었던 얘기지만 EOD라는 개념 들어보셨나요? EOD? 그러니까 시비 투자를 했는데 네. 돈을 빌려줬어요. 돈을 빌려준 사람은 채권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한 이익에 대한 상실 우려가 있으면 그 코스닥 기업들에게 상환해. 라는 압박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 그러면 기한이 안 됐는데도. 안 되는데도 네. 그러면 코스닥 입장에서는 기업 오너 입장에서는 나 지금 돈 없는데요. 머리 극적극적 거리면서 그거는 네 사정이지라고 해서 생각지도 못하는 뭐 유상증자를 또 발행한다든지 어쨌든 주주들에게 손을 내미는 뭐 이런 상황이 생겨서 지금 가계부채 굉장히 많이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기업 부채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환율이라는 거는 여러 지금 어쩐 도미노식 지금 연쇄 효과가 안 좋게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 미국 금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 10년물 보시면 아시겠지만 9월에 연준에서 사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 고용이 더 악화되는 거 나 이제 미리 방어 좀 할게. 그래서 빅컷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12월에 뭐라고 바뀝니까?
아직 고용은 됐고 나 물가 좀 봐야 되겠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도표도 4번에서 2번으로 2025년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10년물 국채금리 보세요. 아니 연준이 이렇게 매파적인 뷰로 전환이 되면 원래는 단기 금리물이 올라가야 되는 게 네. 정상인데 10년물이 지금 4.67까지 올라간단 말이죠. 이 말은 뭐냐면 미국 시장은 이미 고금리 상황을 난 인내할게라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어그리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시장이 지금 반영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한국 시장의 금리 장기물 10년물 기준으로 볼 때 한 1.8% 차이 나요. 이 금리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럼 봤을 때 이 환율이 더 한화 입장에서는 원화 입장에서는 약세 갈 수 있는 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고 문제는 이런 겁니다. 이제 한은에서 이제 1월 고민하겠죠. 야, 이제 인하를 할까? 야, 이걸 인하 이제 미국은 지금 전체적인 뷰는 3월에 금리 인하 한 번, 네. 9월에 금리 인하 한 번. 이게 바뀌었어요. 근데 이것도 고정값은 아닙니다. 4번에서 2번으로 바뀌었지만 다시 3번, 4번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 연준은 여러분들 저는 이제 데이터 드리블로만 하겠습니다. 딱 데이터 값만 나는 믿겠습니다. 뭐 트럼프 형이 아무리 뭐라 해도 저는 귀 닫고요. 오로지 데이터만 저 근거로 해서 금리 인하를 결정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아직은 뭐 알 수는 없지만 네. 어쨌든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지금 문제는 한국 시장이 지금 되게 걱정스러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금리를 인하할까요? 한국 시장에서 네. 저는 그런 힌트가 나오던데요. 전체적인 뷰는 NH 하우스 뷰도 네. 상반기 금리 인하를 2번 하고 두번 있다는 정도? 것이 지금 전체적인 의견이에요. 그런데 한국은행이 만약 환율이 1,500원까지 단기 급변동을 하면 네. 이거 금리 인하 카드를 고민할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자, 한국은행은 2가지 고민을 하겠죠. 금리 인상을 할까, 인하를 할까. 딱 2가지겠죠. 네. 인상을 하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일본 따라하는 거예요. 부동산 거품 무너지겠죠.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뭐 30년, 뭐 20년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는 거고. 아니면 금리 인하를 해서 부동산에 대한 거품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하되 금리 인하 카드를 계속 하겠다는 거는 예전에 그 뭐 베네수엘라나 이런 스타일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자와 자산이 없는 자에 대한 빈익빈 부익부는 점점 벌어지는 상황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어쨌든 아마 후자 의견이 대다수겠죠. 금리 인하는 그래도 하지 않을까. 그 전제 조건은 급변동. 네.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1,200원인지 1,400원인지 1,500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환율에 급 변동하는 이 폭을 볼 겁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계속 경사도 가파르게 1,500원을 넘어서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이거는 산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금리 인하 카드를 강하게 쓰기도 아마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어쨌든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지만 이 트럼프에 대한 관세 정책도 우리가 알 수 없듯이 한국은행도 일단은 한 1, 2주 정도는 이 환율 움직임을 굉장히 모니터링을 주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율 안 볼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아니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 수출주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 오늘 그 로직이 얘기도 깨졌어요. 있어요. 그 로직이 깨졌어요. 로직이 깨졌어요? 네. 차 보세요. 환율이 올라가면은 수출주가 당연히 좋아지는 게 맞는데 원래는 맞잖아요. 공식이 그렇죠. 질적으로 네. 반도체 수출 데이터는 좋지만 지금 보세요. 미국도 뭐 미국은 차치하고 중국의 제가 최근에 그 경제 데이터 보면 2달 연속 되게 확장세 경기 네. 흐름이 나오잖아요. 그 왜 그러겠어요? 트럼프가 관세 때리기 전에 미리 막 수출하는 거야. 막 급하게.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뭐 이런 부분들 보면 예전만큼 삼성전자 필두란 반도체 수출 데이터가 그렇게 질이 좋지도 않고 물론 일부 뭐 작은 기업들 뭐 화장품 섹터라든지 뭐 전력기기 이쪽에서는 그래도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오지만 전체 총량의 질로 봤을 때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거든요. 뭐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 봤을 때는 좀 한번 냉정하게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경기가 너무 네, 안 좋을 너무 안 거라는 좋죠. 내년에 예측들이 많고 한국은행도 이제 경기 얘기를 계속 하니까 그거 생각하면 인하를 사실은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고려할 게 너무 많네요 지금. 맞아요. 고민이 굉장히 깊어질 것 같고 네. 잠깐 미국 이야기 좀 네. 하고 오겠습니다. 좋아요. 사실 뭐 미장에는 산타가 찾아왔다 기대감이 높은데 뭐 일단은 지난 밤에는 혼조로 또 네. 마감이 됐어요. 트럼프 랠리부터 시작을 해서 연초까지 우리가 뭐 산타 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감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간밤에 미국 시장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여전히 견조합니다. 여전히 견조하고 모멘텀은 계속 살아 있고 네. 제가 이코노미스트도 아니고 애널리스트도 아니지만 미국 시장에 대한 흐름들은 여전히 긍정적인 뷰입니다. 다만 네,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점검을 계속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뭐 레포트들을 최근에 봐도 아마 똑같은 의견이더라고요. 네. 미국 비싸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미국이 비싸서 만약에 흔들리면은 이거 한국 시장은 정말 더 힘들겠다라는 걱정도 좀 있는데요. 네. 근데 이런 게 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MMT 자금이라고 들어보셨죠? 머니마켓 펀드. 머니마켓 단기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네. 네네네. 그러니까 2년 동안 미국 시장에서의 미국 금융 시장에서의 MMT 자금의 MMT. 그 계속 쌓이는 그 흐름들 보면 MMT는 뭐예요? 그러니까 머니마켓 결국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부동 자금에 대한 그 CMA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CMA. 뭐 MMW 이런 것처럼 IMF처럼.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예금 금리가 한 1~2% 수준이라고 봤을 때 MMT 자금은 MMF 자금은 거의 한 4% 중반대 주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단기 부동 자금이고 언제든지 주식 시장에 투입될 수 있는 예비 자금인 거예요. 근데 지금 2년 동안 거의 2조 달러가 증가할 정도면 여전히 미국 시장에 대한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로 많이 얘기하자면 그냥 예탁금인 거예요. 예탁금 개념으로 보시면 네. 되거든요. 그러니까 채권이라든지 예금에서 거의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아주 긍정적인 그러니까 시드머니라고 개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것들의 흐름들은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밸류에이션에 대한 노이즈 때문에 나온다 하더라도 여전히 미국 시장은 계속 우상향으로 보고 있는 게 전반적인 얘기인데 지금 NH 하우스 뷰는 그래도 1분기 때는 조금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걸 예상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아무래도 1월 20날 트럼프가 취임하고 그다음에 다보스 프롬이 그다음 주에 있고 그다음에 말일날 주간에 FOMC가 있죠. 네. 우리는 그때 구정인 것 같더라고요. 겹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시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 행정명령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맞아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1기보다는 2기가 좀 타이트하게 좀 강하게 나설 거라는 얘기는 있지만 사실은 알 수는 없는데 아마 극단적인 관세 카드는 낼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보편 관세 얘기하지만 뭐 중국 쪽에서는 뭐 60% 이상 뭐 이런 얘기 하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 이게 무역 적자 해소하기 위해서 관세 카드를 쓴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미국에 대한 소비자들도 부담이 될 것이고 미국에 대한 빅테크 기업들도 이 이머징 국가와의 시너지가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걸 다 차치하겠다 관세를 그렇게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기에는 아마 현실화 가능성은 좀 높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노이즈는 발생할 거고 모멘텀은 좀 소멸될 것이고 그래서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종목들 최근에 비트코인 그다음에 드론 우주항공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 뭐 테슬라를 필두로 해서 뭐 전력기기 원전 AI 소프트웨어 요즘에는 뭐 에이직이라고 하는 테마도 좀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그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종목들은 일단 한 템포 쉬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1월 중은 또 어닝 시즌이 또 도래하거든요. 어닝 시즌에 또 도래하면 또 기업 모멘텀, 이 모멘텀들도 또 발휘가 돼서 빠지면 또 대기 매수 들어오고 또 빠지면 대기 매수에 들어오고 이런 흐름들이 좀 나와서 막 견조한 조정은 1분기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산타랠리는 어느 정도 한 1월 한 중순 정도까지는 좀 스파크를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1월 있어요. 중순 정도까지. 네. 저 이런 의견도 이제 시장에 대한 수다를 떨다가 이런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사실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이 안 들어오는 것도 상당히 문제고 우리 시장에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왔으면 그렇죠. 이제 이런 문제지만 그거 못지않게 개인이 너무 많이 떠났다. 개인도 다 지켜주지 미국으로, 않는. 다 미국으로 맞아요. 떠난 그 투자자가 올해 너무 많은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돌아올까? 국내 시장이 사실 좋아야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간단하게 말하면 그럼 국내 시장은 어떻게 좋아지지? 물론 정치적인 안정도 좀 있어야 되고 근데 미국이 워낙 잘 가니까 간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미국이 그러면 한번 조정을 크게 받으면 어떨까? 그러니까 이거 수다 중에 나온 얘기예요. 조정을 한번 지금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에 대한 믿음이 진짜 확고해졌는데 미국은 조정을 받아도 결국엔 가더라. 이런 믿음이 확고해졌는데 한번 조정을 정말 세게 받으면 그러면 떠났던 투자자가 우리 쪽으로 관심을 돌릴까? 근데 미국이 그렇게 크게 떨어지면 우린 더 크게 떨어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수다를 좀 해봤거든요. 선아 씨 어디서 수다를 그렇게 우리 시장 얘기를 많이 그래요? 하니까 우리 수다를 끼고 싶네요 거기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올해 2024년에 한국을 떠나서 저 미국으로 떠나신 그 자금의 총량을 대충 계산해 보면 아마 한 400억 달러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가 외환 보유고가 한 4천억 달러가 좀 그렇죠. 넘잖아요. 그러면 10분의 1이 떠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떠난 그쵸. 거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환율에 대한 가팔은 달러 강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근데 사실 또 냉정하게 보면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한국 시장은 그럼 미국 시장의 자금이 빠져서 한국으로 올까? 안 올 것 같아. 중국으로 갈 것 같아요. 제가요 정말 안 올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한국 시장 모멘텀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지금 정말 정치적인 이 불확실성이 빨리 일단은 없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정말 뭐 이 자리를 빌어서 저 의견 하나 내고 싶은 건 뭐냐면 자 미국 보세요. 뭐 예를 들어 맨하탄 프로젝트 뭐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강한 이 아젠다를 내걸어야 돼요. 여야가 동시에 손 잡고 그래서 여의도 2035 프로젝트 예를 들어서 아니면 판교 2035 프로젝트 해가지고 AI에 관련된 정말 100조짜리 프로젝트 R&D 비용 투자한다라는 이 10년짜리 계획을 플래닝을 짜야 돼요. 그래. 그래서 2035년에 국민들의 이 GDP를 2배 이상 올리겠다는 목표 아젠다를 걸고 시작을 지금부터 해야 돼요. 그 월급 그 월 1,000만 원짜리 더 받으려고 국회의원 그 자리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도 지금 국민들이 지금 굶어 죽겠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 큰 아젠다를 하나 내걸어야지 그게 작은 거에 지금 싸우지 않습니까? 뭐 종부세, 뭐 금투세, 뭐 부동산 이런 거 가지고 작은 거 가지고 좀 싸울 게 아니라 대한민국 지금 여기서 레벨업 시키고 살리려면 큰 아젠다를 여야가 손 잡고 앞으로 정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도래했고 이거 안 하면 한국 시장 지금 걱정입니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밸류업 하지만 밸류업도 사실은 분모값을 좀 작게 해야 되는 거지 작게 한다는 뭐 배당 좀 늘리고 그다음에 주식 소각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한데 지금 이거 정신 쓸 시간도 없어요. 지금 돈이 있으면 뭔가 R&D 연구하고 국민들 일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번 초석 기본부터 다시 다져야 되는 그 중요한 위기가 아닌 위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조정이 나오면 한국 시장은 더 조정받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또한 물론 내년에 저희 NH 공식적인 하우스뷰는 2250이 최바닥이고 2850을 정말 최상으로 보고 있어서 길게 보면 하나의 박스피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 600포인트라는 레인지는 정말 대국민들이 지금 울고 있습니다. 지금 2250 가면 정말 저기서 정말 모든 국민들은 무너질 거고 투매에 나오면 정말 2000도 정말 답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쨌든 환율도 1,500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거 정말 투매 나옵니다. 신용잔고 정말 반대 물량의 매도가 매도를 부르짖는 정말 정말 비자발적인 이 매도 행렬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들 너무 힘들 겁니다. 물론 뭐 야당에서도 일부 국민들의 어떤 그런 그런 것도 좀 있어서 뭔가 주식 친화적인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지만 말뿐이면 안 돼요. 지금 상품과정 빨리 계속 좀 진도 빨리 빼주셔야 되고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좀 뭔가 숨통 트일 수 있는 것들이 하나씩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뭐 계속적으로 실천적인 그런 역량들을 좀 보여주셔야 될 것 같고 추경 얘기하지만 지금 현재 있는 정책 자금 빨리 상반기에 빨리 갖다 쓰셔야 됩니다. 집행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좀 살려놔야 어느 정도 역시 그래도 한국 주식시장이 한국이 그래도 저력은 있어라는 부분들을 전 세계에 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공감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네, 채팅창에도 맞아요. 미국
떨어지면은 조정받았다고 이제 기다리던 분들 많은데 거길 사지 왜 국장을 사겠냐 뭐 이런 게 지금 투심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뭐 애널분들이라든지 뭐 우리 전문가 패널분들 모시고 요즘에 참 이 정세 이야기를 하고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보실 때도.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긴 해요. 경제라든지 교육 정책 같은 것들은 한 10년, 20년을 여야 할 거 없이 좀 같이 맞대가지고 이 정도의 목표치는 우리 해놓고 싸웁시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으면 좋겠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환율 이야기를 저희가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환율이 1478원대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중에서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진짜 1500원대에 육박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하우스뷰라든지 내부에서는 어때요? 네, 뭐 자료가 한번 좀 보여주시면 한번 자료 한번 저희 1월 투자 전략에 대한 얘기들 한번 제가 참고해서 가져왔는데 뭐 시나리오예요. 워스트 시나리오, 그다음 베이스 시나리오, 베터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제 이거죠. 이제 1,500원까지는 사실은 열어두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저희 투자 전략부에서 뭐 공식적으로 얘기는 못하지만 사실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걱정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주식 사야 돼? 라고 물어보면 투자 전략부 직접 이 글을 쓴 애널리스트에게 조금만 좀 늦추시죠 라고 얘기를 해요. 왜? 왜냐면요 지금 시장에 반영된 게 하나 안 된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반영이 안 됐니? 지금 물가가 좀 걱정됩니다. 국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외, 미국이요. 해외 미국. 네. 지금 만약에 그 물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부담이 좀 작용을 한다라면 물론 뭐 재무장관은 뭐 3% 재정적자 3% 얘기도 하고 있고 물론 성장률에 대해서 3%도 얘기하고 있지만 뭐 재정적자에 대해서도 좀 조율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물가가 올라가는 거에 대한 걱정은 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한국 시장에 반영이 좀 덜 됐다라고 해서 지금 2,300 내외에서 좀 주식을 좀 들어가자라는 게 지금 하우스 뷰이고요. 네.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이제 원달러 환율 시나리오에서 1,500원이라는 그 레인지가 어느 정도 터치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 지금 비어 있는 수급 모멘텀이 있는 수급이 비어 있는 종목들에 대한 리바운딩 나오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반도체 같은 종목들은 일단 단기적인 모멘텀들이 1월 10일 전후까지는 좀 올라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나 그 이유는 또 한번 또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1,500원이라는 부분들은 있을 수 있어서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외 생산 설비 구축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면서 해외 직접 투자 점진적 축소, 외국인 투자자 이탈 감소, 내국인 해외 투자 속도 감속 이런 것들. 뭐 배터는 너무나 뭐 좋은 얘기긴 한데 뭐 어쨌든 1,500원까지는 터치할 수 있으나 오버슈팅 개념으로. 그래서 해외 투자가 원달러 환율의 하단을 계속 상승. 이건 안 좋은 얘기입니다. 아까도 제가 근데 이런 건 좀 있어요. 저도 처음 이거 나오네요, 제 얼굴. 네. 주변에 해외 주식들 많이 좀 하시지 않아요? 너무 많이. 너무 많이. 굉장히 반수 이상이 하는 너무 것 같아요. 많이 한 10명 중 반절 이상은. 근데 이제 더 쌈짓돈을 꺼내서 더 해외 주식을 할 자금들이 넉넉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살 사람들은 일단 어느 정도 다 사지 않았을까라는 부분들도 좀 있어서 이 해외 투자 특히 한국 사람들 서학개미들이 2025년에 2024년에 들어온 만큼 더 들어올까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세모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여기서 해외 투자에 대한 부채 증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올해보다는 내년은 그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다. 살 사람들은 많이 샀고요. 코인도 많이 살 사람들은 많이 샀어요. 그래서 지금 주머니 사정이 이렇게 썩 국민들이 넉넉하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시드머니에 대한 해외 특히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 자금은 뭐 내년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1,450원에서 1,500원 사이까지는 계속 형성이 될 수 있는 거여서 눈높이는 좀 높여야 될 것 같아요. 한 1,480원, 90원까지는 좀 열어두고 시장은 냉정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지만 참고로 올해 한 요 정도 보고 있대요. 2024년. 네. 4분기 어닝 쇼크, 빅백스가 좀 일어나죠.
그리고 2025년 1분기가 이제 관건인데 평균치 2024년 코스피 순이익은 한 얼마로 봐야 돼? 한 30조. 좀 증가한 거로 좀 보고는 있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거는 하향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요거죠. 실적 기대감은 2025년 1분기 어닝 시즌으로 미뤄둘 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실적이 되게 중요한데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스트릿 컨센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원래 한 달 전 컨센 9조였어요. 지금 얼마로 떨어졌냐면 8조 언더. 7조대. 7조대. 근데 저는 9조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뭐 틀리면은 이제 한 대 뭐 얻어맞겠습니다. 진짜. 구조. 좀 깊은 사죄의 반성문 한번 쓸 텐데요. 네. 저는 애널리스트 분들과 생각을 좀 다르게 환율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한 9조 넘을 거예요. 그러면 야, 그럼 놀랄 것 같아요. 그래? 이런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스트릿 컨센과 기본적인 뭐 다른 증권사들 그 평균치를 보면 한 7조 후반대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으나 저는 환율 효과를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한 9조 정도 나올 거라고 본다라면 이거는 뭐 기분 나쁜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삼성전자 물론 그렇다고 지금 삼성전자를 사야 된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내년에 그 IT 반도체 키워드는 두 가지예요. 낸드에 대한 V10 공정 전환, 그 다음에 뭐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든 장비 전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만약에 정권이 바뀌게 된다라면 이거는 사실은 K IT 소부장에 대한 숨통이 트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반도체 장비 쪽에서도 어느 정도는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도 좀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어쨌든 실적 기대감은 2025년 1분기 어닝 시즌 어느 정도 빅베스를 할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빅베스를 한다 하더라도 실적 시즌을 염두해서 조금 하향한다 하더라도 시장에는 충격은 크진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네. 요거는 뭐 좀 이따가 또 질문 들어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심 업종까지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계속 오르네요 오늘. 계속 올라요? 네, 1,479원 가까이 지금 뭐 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속도가 진짜 좀 빠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10시 20분에 최상호 부총리가 입장을 좀 밝히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지금 속보로 좀 들어오고 있는 내용들 보면 뭐 대행에 대한 탄핵은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과 다름없다. 뭐 이런 입장. 또 대행 체제에서 안정된 대외 신인도에 또다시 좀 흔들릴 수 있다. 그렇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입장을 좀 밝히고 있는 것 같네요. 자, 우리 환율은 지금 1,479원 가까이 올라가 있고 시장 낙폭도 좀 커집니다. 0.7%대 코스피 하락하고요. 2,410선 지금 기록하고 있고 코스닥도 0.3%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렵다. 저는 방금 속보를 들으면서도 할 말이 굉장히 많았지만 다른 방송 가서 하겠습니다. 시사 방송 가서 하겠습니다. 일단은 차치하고 제발 높으신 분들 유동성은 변동성은 당신들이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용기 내서 해보겠습니다. 뭐 누구라고 특정은 안 했지만 저 미국 시장 하나만 더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올해 테슬라나 엔비디아 너무 좋았어요. 이 뭐 테크주, 기술주 여기다가 저는 후반에 와 브로드컴까지 계속 뭐 위협하고 있다. 진짜. 여기에 우리 형님 애플은 나 죽은 줄 알았지 죽지 않아라고 또 건강하고 견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 계속될 거냐 이거예요. 네,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계속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그 기업들의 ROE는 계속 좋아질 것 같고, 미국 시장이 무너지면 전 세계 시장이 무너집니다. 뭐 지금 애플이 보니까 한 3.3조, 한 9천억 달러니까 거의 4조라고 한번 퉁 칩시다. 그러면 코스피 시총이 한 2배가 되네요. 그러니까 대단한 애플의 형인데, 그러니까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 빅테크가 계속 가는 거는 그만큼 정책적인 지원도 좀 있지만 결국
그 아이들이 정말 예전서부터 계속 R&D 투자를 정말 잘 해왔고 정말 성장 주도의 모습을 모범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더 갈 것 같습니다. 더 갈 것 같고 엔비디아에 대한 독주는 깨질 수 있겠죠. 뭐 최근에 뭐 브로드컴 얘기도 나오고 있고 마벨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이거는 생태계 확산이고요. 지금 온 디바이스 AI로의 확산이 아직 일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그 소프트웨어 종목들 막 움직이는 거 보면 이게 왜 움직이겠습니까? AI 쪽에서 실적이 숫자로 찍히니까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 1, 20%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단위 몇 프로 올랐습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하나의 거품이 아닐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전체적인 HBM에 너무 우리가 뭐 몰입해서 좀 약간 좀 식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전 세계 HBM에 대한 흐름들은 60% 이상은 계속 키를 잡고 있는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충분히 애플을 따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또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종목에 대한 확산은 계속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마 미장하시는 분들에 대한 두뇌 싸움은 굉장히 바쁠 거고 종목 찾기가 굉장히 아마 바쁘실 거고 아마 재밌는 또 2025년에 나올 거로 보입니다. 만약에 아직 미국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우리 한국 시장의 애널리스트처럼 미국 시장의 밸류가 부담이 되면 조정 나올 때 사라. 그럼 그거를 만약에 믿는다라면 그대로 그런 시나리오가 나온다라면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하시고 들어가셔도 될 것. 다만 부담이 되는 거는 금리 쪽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미국 시장도 워낙에 대부분의 주도주하는 섹터들이 성장주 개념이 많기 때문에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4.7, 4.8, 5 이렇게 넘어가면 과연 종목들이 과연 숨통이 트일 수 자유로운 영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거는 사실은 아닐걸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금리 흐름들은 좀 잘 지켜보셔야 할 것 같고요. 물론 예전처럼 다른 그 이머징 중국이나 뭐 예전에 뭐 브라질처럼 너희들 이제 돈 그만 좀 우리나라로 넣어. 부담스러워 이제. 그럼 막 갑자기 뭐 토빈세 뭐 이런 거 막 고민할 그런 시기는 아직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지금 미국 시장에 자금 들어오는 것들은 상당히 계속 갚아는 속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미국 쪽도 부담은 좀 될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 금융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순수 토종 미국 시장 말고 다른 국가들 자금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쪽도 아마 좀 점검은 해봐야 되겠지만 방금 말씀 주신 엔비디아나 테슬라가 쏘아 올린 자금공들은 우리 한국 시장에서는 로봇과 자율주행의 흐름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요거는 좀 긍정적인 시그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 2025년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M&A라는 키워드가 항상 꼭 껴있거든요. 그게 기업들이 힘드니까 사업의 개편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M&A거든요. 그래서 아마 최근에도 뭐 뉴로메카에다가 이제 포스코가 지분 5% 11월 말에 그 투자한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철강 쪽도 자동화하겠다. 그 자동화 설비를 로봇으로 하겠다. 그래서 뉴로메카 지분을 썼거든요. 이 뉴로메카가 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관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뉴로메카가 이 자율주행하는 그 넥스트 칩이랑 같이 우리 손잡자 해가지고 같이 또 연구 개발하는 너는 로봇의 뇌를 담당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나가고 있는 거. 예전에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두산 로보틱스 이건 부분 계속 로봇의 종목들이 더 확산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현대기아차도 나도 손 잡았던 코스닥 기업이 있어. 누군데요? 시메스라는 기업들 뭐 점점 종목이 확산되고 있어요. 그 종목들 보시면 시장은 힘들고 환율은 1,470원 넘어가고 정말 한국 시장은 집어쳐라고 하지만 실제 뚜껑을 열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틈새 종목들의 테마 종목들은 계속 좀 레벨업 되고 있고 그다음에 에이직 관련돼서도 뭐 칩스 관련된 종목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쪽도 만약에 이제 수주 모멘텀도 좀 일부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굉장히 지금 발빠르게 주식 투자 잘하신 국장에서도 나 괜찮은 것 같은데라는 분들이 조금 일부 생기기 시작해요. 그 말은 뭐냐면 저희 NH투자증권에 이제 디지털 고객들하고 이제 통화를 하다 보면 일부 제가 조금 한 12월서부터 움직이는 자금의 성격이 조금 빼셔가지고 한국 시장에 조금 들어오신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 주식 수익률이 꽤 탁월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런 것도 좀 염두하면 미국 시장의 성장률이 수익률이 이만큼이라면 한국 시장은 조금 올해보다는 한 요 정도 좀 높을 수도 있는 반대로 한국 시장이 견조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부는 좀 있습니다. 물론 전제 조건이 아까 얘기했던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빨리 1, 2분기 내로 좀 마무리가 좀 되어야지 뭐 필요한 부분들 좀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의 어닝들 것들이 너무 빅베스 빨리 하향 조정 빨리 마무리돼가지고 저희 눈높이는 내년은 이 정도입니다라고 공통된 의견이 좀 합치가 되고 그다음에 외환 당국 이 환율의 어떤 방어적인 능력을 강한 좀 적극적인 자세를 많이 보여주고 그다음에 뭐 여야가 정말 이 이 정부 정책 자금들을 빨리빨리 조기에 좀 선행을 해서 선투자해서 뭐 추경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돈이 없어 뭐 채권 더 발행한다 하더라도 지금 빨리 뚫은 거는 빨리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것들이 좀 나오면 적어도 판정승은 오히려 한국 시장이 올해는 정말 꼴등이지만 거의 꼴등 하위권이지만 내년에는 지금 이제 내신으로 지금 대학 갈 수는 없어요. 한국 시장은. 네, 지금 수능으로 가셔야 돼요. 수능으로 대학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내년에 지금 수능을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봤을 때 이제 내신은 망했어요. 지금 한국 시장은. 그럼 대학 갈 수 있는 너는 방법이 뭐야? 그러면 저 수시 너 수시 안 된다니까. 너는 정시 재수생들하고 붙어서 너 수능을 갈 수밖에 없어.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정시가 뭐고 수시가 뭐예요? 네? 시장에서. 그러니까 뭐 대학 갈 수 있는 방법이 수시하면 맞아.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그러니까 늘 지금 어차피 국장은 좀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죠. 이제부터는 좀 노리는 수밖에 없다. 기부 입학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집에 돈이 없어. 국장 그러니까. 돈이 없고 정시로 진짜 수능 공부해가지고 딱 몇 종목 해가지고 집중해가지고 집중으로 올라갈 수밖에. 왜냐면 수시는 논술도 준비해야 되고 다 좀 골고루 잘 해놔야 돼. 뭐 생기부도 좋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 아니 쿨준 부장이 오늘 할 말 없으시다고 저기 지금 시간 부족해 죽겠네 또. JY님이 입시 좀 하시네 부장님한테. 정말 불수능 저기 하신 분이어가지고 관심이 많습니다. 일단은 저희 광고를 한번 듣고 저희가 여러분들의 사연도 있고 또 댓글도 많이 올려주고 계시니까 이야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광고 타임.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시고요. 네. 자, 박지훈 부장님과 오늘 시장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도 여러 좋은 얘기 해주시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또 시간을 아껴 쓰자고요. 네. 상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고 알겠습니다. 여기서 또 좋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상담해드리는 시간이 개편 이후에 좀 많이 없는데 그래도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아껴서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꼭 이럴 때 박지훈 부장이 오시거나 할 때 저희가 꼭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많이 보내주세요. 커피도 보내드립니다. 네. 오늘 도착해 있는 내용 뭐예요? 닉네임 들꽃향기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내와 미국 증시 모두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입니다. 더 늦지 않기 위해서 내년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투자를 할지 궁금해집니다. 국내외 낙관론이 나오긴 하는데 부장님께서는 정말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한 기사를 보니까 미국 CEO들도 주식을 팔고 줄사퇴를 한다는데 무작정 이 낙관론만 믿고 투자를 해도 되는 부분인지 궁금해지고요. 반대로 국장 저가 매수의 기회로 봐도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 이 종목만 잘 고르면 오히려 수익권에 들어갈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자,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미국과 국내 증시 어디 쪽이 내년 더 유망하다고 보시는지. 두 번째, 엔터, 화장품, 조선 좋다는 이야기 아침엔 투자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이외에 주목해야 할 색다른 업종이 있을까요? 세 번째, 주식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코인에 집중 투자를 할까도 생각 중입니다. 미국 코인 앞으로도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주식과 코인을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 미래를 위해서
큰 돈을 또 만지고 싶기도 합니다. 어떤 전략으로 가져가야 할지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라고 하셨는데 큰 돈을 만지고 싶은데 안정적인 투자. 굉장히 모순적인 질문을 지금. 아니 근데 너무 구체적으로 들꽃향기님이 질문을 보내주셔서 하나하나 네. 그냥 여쭤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일단 첫 번째, 미국과 국내 증시 어느 쪽이 더 유망하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 가는 데가 더 가냐. 지금 저가 매력 있다고 하는데 우리도 좀 저가 매력 있는 거 그렇지. 아니야? 뭐 이런 거 같아. 이거 연말에 늘 얘기했던 그러니까. 거예요. 예. 만약에 이제 뭐 미국 시장에 지금 기투자된 게 한 8이고 만약 한국 시장에 투자된 게 한 2다. 그럼 8대 2잖아요. 그럼 내년은 한 5대 5 정도로 좀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한국 시장이 오히려 판정승 개념에서는 수익률 게임에서는 미국 시장보다는 조금 탁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물론 전제 조건이 있긴 하지만 그 시기의 추는 한 2, 3월서부터는 좀 그런 공격적인 리밸런싱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코인 계속 얘기하지만 비트코인에 대한 그 거래 대금이 상당해요. 그렇죠. 그죠. 코스피가 거의 한 10조, 그다음에 코스닥이 한 7조인데 코인 거래 시장 총 통틀어서 보면 한 15조 될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의 지금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한 1,500만 명이 될 네. 정도니까 예전에 이제 워렌 버핏 형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야 무슨 비트코인이니 S&P 500이나 투자해라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그거 만약에 S&P 500만 했 물론 그때 했어도 했어도 수익은 낮겠지만 맞아요. 아니, 코인 투자했었으면은 뭐 수익률은 뭐 상당히 현격한 차이가 있겠지만 뭐 예전에 뭐 남미 일부 국가들은 뭐 자국 화폐로 비트코인을 선택할 정도고 일부 지금 미국에서 텍사스나 오하이오에서도 이 준비금의 어떤 선택으로 지금 비트코인을 네. 고려할 정도니 네. 상당히 이제는 뭐 무시할 수 없는 영역이 그렇죠. 코인이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있고요. 코인이 우리가 되게 의심을 많이 했던 맞아. 게 네. 아니 얘가 그래 돈놀이인지는 알겠는데 예전에 이게 화폐로 쓰여 가치가 있겠어 했는데 지금 뭐 기사 보면은 뭐 러시아 기업들이 뭐 무역을 위해서 그럼요. 이걸로 뭐 통용을 한다 이런 맞아요. 기사들이 네. 나오다 보니까 이거 진짜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적어도 이 도지라는 게 존재하는 한, 앨런 머스크가 존재하는 한, 그리고 트럼프의 자녀들이 어떤 사업 하시는지 아시죠? 그 트럼프 2세들이 아. 코인 사업 하고 네. 계시잖아요. 예, 어느 정도 뭐 정권의 야, 성격상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는 계속적인 트럼프나 뭐 앨런 머스크의 어떤 행보를 보더라도 네. 비트코인을 이제 무시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인 뷰로 접근하시는 게 맞고 지금 뭐 코인은 사기야 뭐 이런 얘기 지금 하는 거는 시대착오적인 이제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섹터 말씀을 주셨는데 엔터 화장품 조선. 조선 좋은데 좋다는 얘기 들었는데 네. 이거 진짜 좋으냐 아니면 색다른 네. 업종도 뭐 없냐 뭐 이런 질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매년 10월, 11월에 보면 국가별로 저희는 내년에 한 어느 정도 성장할 것 같아요라고 전망도 하고 있고요. 물론 상업은행 쪽에서도 전망을 많이 보고서가 나오고 있지만 내년에 YOY로 성장하는 나라가 두 나라밖에 없어요. 미국과 어디요? 인도. 인도. 딱두 나라예요. 미국과 한국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떨어지는 거야. 네, 저는. 그래서 아무도 컨센을 상향되어 있는 나라가 미국과 인도인데 공교롭게도 두 나라가 한국 시장에 러브콜을 한 산업이 하나 있죠. 조선. 조선. 어. 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경기 부양을 하지만 예전 한국 시장의 사람들이 중국의 경기 부양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졌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지금 경기 부양은 두 가지 카드예요. 첫 번째는 니네 기술 자립해라, 제품 자립해라. CXMT 보셨죠? 창신 메모리. 네. 지들이 HBM4가 수율이 80% 나왔다고 지금 언론에서 막 기사를 뻥뻥 터뜨려요.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싶지만 사기치지 마세요. 무슨 여러분들이 지금 HBM4가 수율이 80%가 나옵니까? 지금 창신반도 지금 CXMT는 거의 대만 엔지니어들이 지금 꾸리고 있는 회사거든요. 2016년에 지금 창립해가지고 무슨 HBM4가 수율이 80% 나옵니까? 제가 알기로는 30%도 안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들을 무시하면 안 되겠죠. 레거시가 어느 정도 전체 레거시의 20%를 갖고 있는 게 그들이니까 무시할 수는 없는데 어느 정도 기술 격차가 지금 5년 벌어져 있는 격차가 줄어드냐 더 벌어지냐 이거에 대한 우선 관심만 가지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제 섹터 기준으로 봤을 때 조선 섹터는 굉장히 탁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왜 탁월하냐면
결국 중국이 저런 식으로 자립을 할 것이며 민생에 대한 부흥 소비 진작을 하는 카드를 쓰고 있지만 미국 시장에서 미국에서 바라볼 때는 결국 방산의 개념이거든요. 보안 개념이기 때문에 적어도 항공모함에 대한 니즈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군함에 대한 뭐 관련된 회사가 누가 있을까? 최근에 바닥에 좀 올라오는 회사 하나오션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바닥에서 이 군함에 관련 특화된 그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업들 보면은 최근에 현대중공업이나 현대미포조선 올라오는 속도보다 하나오션 올라오는 속도가 굉장히 가파를 겁니다. 뭐 그런 쪽. 또 최근 중국에서 미국에서도 러브콜이 왔지만. 인도에서도 이 한국 K조선에 대해서는 러브콜이 좀 있는 거로 봐서 여전히 텃밭은 좋은 것 같고 HD 현대일렉이 지금 3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5천억을 돌파됐어요. 이거는 작년 이미 1년 영업이익을 뛰어넘었어요. 어제 기사 보니까 이런 얘기 나오더래요. HD 현대일렉의 직원 성과급 1600%를 지급한다? 아니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길래. 그래서 효성중공업이나 LS 일렉트릭 이런 관련된 삼총사 기업들은 여전히 5년치 일감 수주를 이미 다 따온 기업들이기 때문에 네. 역시 AI가 간다라면 전력기기는 있을 수밖에 없고 이 노후에 대한 전력망 수요 교체는 계속 이어질 거기 때문에 아마 이쪽에서는 어닝 모멘텀이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 화장품은 약간 좀 논외긴 한데 물론 지금 화장품 섹터 애널들의 좀 코멘트가 뭐가 있냐면 2개월치 연속 수출 미국과 일본 수출 데이터가 좋았다. 네. 그리고 두 자릿수 증가했다라는 점들은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뭐 VT나 APR이나 뭐 브랜드 싫어하시면 뭐 실리콘2가 좋을 것 같고 뭐 색조 쪽에서는 뭐 코스맥스 뭐 이 정도가 좋을 것 같긴데 코스맥스가 아킬레스건이 중국 수출 데이터가 또 부러지면 또 한번 또 급락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섹터는 화장품은 아니고 그래도 그나마 수출 데이터가 또 3분기 또 한 분기 더 슬쩍 수출 데이터 잘 나오면 레벨업은 되고 역사적 밸류에이션 아마 하단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누구나 다 지금 코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섹터가 화장품인 것 같고 네. 저는 좀 틈새 쪽에서 보고 있는 게 하나가 폴더블도 좀 보자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폴더블? 지금 애플에 대한 목표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최근에 애플 한 달치 기사를 한번 쭉 스크립을 해보시면 물론 내년 초에 인텔리전스가 나온다라는 점도 나오고 온디바이스 A의 시작점은 결국 애플이다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하나 기사가 더 추가된 게 뭐가 있냐면 드디어 2026년 3분기에 애플에서 폴더블이 나온다라는 기사가 하나씩 나옵니다. 그러려면 3분기에 나오려면 적어도 2분기에는 발주가 나올 것이고 그러면 관련된 밸류체인들 기업들은 공급사 기업들은 적어도 2025년에는 선정이 되어야 하거든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 UTG라고 기억나실 겁니다. UTG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가 20만 번이 돼야 돼요. 근데 주름을 20만 번 접다 폈다 하면 견디기 힘들거든요. 요 테스트를 수율이 어느 기업이 과연 통과가 되느냐가 대한민국은 잭팟이 나올 수 있는 기업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UTI나 뭐 비상장이지만 도인시스 이런 아이들이 좀 하고 있고 뭐 캠트로닉스도 좀 하고 연습하고 있는 것도 있고 뭐 파이낸텍도 하고 힌지 외장인지에서 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고 또 뭐 보호필름에서 뭐 세경 하이테크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대한민국에 또 밸류체인 기업들이 있거든요. 물론 선봉장은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있지만 어쨌든 뭐 OLED도 껴 있는 부분들도 좀 있어서 요 애플 생태계가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의 코스닥 IT 붐에 한번 조금 뭐 좋은 역할도 할 수 있는 역할이 2025년에는 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닌가 생각이 좀 있어서 그것도 한번 약간 뭐 조선 화장품, 전력기기 외에 또 살펴봐야 할 것들이 폴더블.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부장님 저 궁금한 게 사실 요맘때면 늘 단골로 나오는 일정들에 대한 질문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 얘기를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CES. CES 일정이 진짜 코앞이에요. 네. 1월 7일부터인가 라스베가스에서 이번에 또 뭐 기대해 볼 만한 국내적으로는 그런 거 없을까요? 저는요. 네. CES 말 나오셨지만 저는 그 CS 이꼴 로봇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로봇. 자, 지금 정권이 바뀝니다. 이제 미국은 이제 1월 3일부로 국회의원이 다 이제 취임을 하게 되고 1월 20날 이제 트럼프 취임입니다. 자, 그러면 전 세계 국가들은
공장을 이제 캐펙 숫자를 만약에 하게 된다라면 최대한 우선순위 지역으로 미국을 뽑을 겁니다. 네. 야, 그래도 미국에다 져야지. 그래도 뭔가 혜택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근데 곰곰이 또 오너 입장에서는 이런 고민을 합니다. 야, 그럼 만약에 공장을 졌다 쳐. 그러면 노동력은 누구로 투입해야 되는 거야? 미국 사람들 해야죠. 야, 너 미국 사람들 한번 그려봐. 이 뚱뚱. 아니, 물론 그러니까. 뭐 다 약간 이제 다르지만.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결국 공장을 짓더라도 약간 인력, 노동력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 휴머노이드로 갈 수밖에 없는 귀착점이고 오픈 AI도 마찬가지고 결국 로봇이에요. 그다음 엔비디아도 결국 갈 수 있는 종착역은 로봇입니다. 그렇죠. 심지어 테슬라, 뭐 앨런 머스크까지도 생각하는 게 로봇입니다. 지금 로봇. 휴머노이드에 대한 상용화는요 내년은 좀 빠른다 하더라도 적어도 2026년에는 우리가 실제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휴머노이드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 얼마 안 남았습니다. 주식시장은 미리 선반영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2025년 CES 효과들은 결국 로봇 쪽까지. 근데 아마 일정 매매를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어서 오늘 그 오징어 게임 어저께 5시에 오픈되고서 오늘 오징어 게임 관련주들 급락 나왔고요. 어제 또 이마트도 좀 급락 나오죠. 약간 세로니는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죠. 뭐 그런 것 때문에 한국 시장의 취약성 때문이라도 만약에 단기 일정 매매 CES만 보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1월 첫째 주에 또 둘째 주, 뭐 곧 초반까지는 매매 빠르게 좀 하실 필요도 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부장님과 올해 마지막 방송으로 저희가 2024년 정리와 함께 내년 어떤 업종을 또 바라봐야 될지 시장 이야기도 해보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저희 댓글에 많이 또 달아주셔서 로봇과 AI 여기에 양자 컴퓨팅은 내년에 왜냐면 AI는 이제 저도 좀 쓰거든요. 양자 컴퓨팅은 아직 보이지 않는데 또 얘가 뭐 화두가 된다라는 얘기가 들리니까 얘네들이 같이 올라갈까요? 아니면 또 하나의 어떤 섹터가 될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게 양날의 검이긴 한데 양자 컴퓨터는 지금 굉장히 핫하죠. 지금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도 이 뭐야 그거 티커도 마음에 들어. QBTS 참 이름도 마음에 들어. 어쨌든 엄청난 급등을 보였거든요. 결국 이 양자 컴퓨터가 도래되는 상황은 굉장히 파격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인도 해킹할 수 있을 능력이 될 정도로 그런 얘기를 그리고 하죠. 업무에 대한 효율성은 굉장히 빨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가 어쨌든 카탈리스트로 갖고 왔던 이 HBM보다 더 파급적인 효과들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저는 찐이라고 생각하고요. 전 단기 테마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요. 최근에 뭐 일부 운용사에서는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들을 하나의 ETF로 묶을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정말 한국에서는 없습니다. 기업들이. 정말 그래서 미국 시장 특히 결국 기승전 미국이네요. 그래서 미국 관련된 종목들은 너무 단기 급등한 부분들이 좀 없잖아 있는 부분들인데 다시 조정받으면 다시 또 살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단기 스쳐 지나가는 테마는 아니라고 아니다. 네. 라고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로봇도 그렇고 양자도 그렇고 계속해서 내년에 좀 봐야 할 큰 테마 줄기가 되겠네요. 2024년 마지막 방송이니까 부장님 올 한 해 저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 말씀 좀 남겨주세요. 뭐 당부의 말씀도 좋고. 군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서 물러나면 죽습니다. 최후의 5분이다. 끝까지 맞서 싸워라라는 군가가 떠오르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고 정말 식상한 얘기지만 정말 좀 있으면 해가 뜨거든요. 그때가 그 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희망을 저는 아직 잃지 않고 있고요. 정말 모든 유튜브를 봐도 다 안 좋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애널리스트도 다 비관적인 내용들이 정말 거의 도배하듯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팩트니까요. 현실적으로 참 힘든 구간이긴 한데 어쨌든 역사를 저는 부정하고 싶지 않고 주식시장의 역사를 쭉 한번 30년치를 쭉 한번 읽다 보면 결국에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한국 시장의 모습을 보아왔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믿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올 한 해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아침에 투자 연말대상 탑 예.
저는 3 일단은 탑3 안에 들어가시고. 아, 그럼요. 네. 그럼요. 그리고 저는 제 마음속에 또 아니야 월요일까지 또 방송이 있기 때문에 상품이 그 면도기라고 미니 면도. 나가면서 제가 몇 개 예.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함께 해주세요. 네. 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시장 왜 이렇게 빠집니까? 네, 코스피 1%대로 지금 하락폭 늘렸고요. 코스닥도 0.9%대 하락입니다. 코스피가 2,401선까지 지금 내려와 있으니까 오늘 사람이 2,400 밑에서 마무리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도 좀 들긴 하는데요. 제발 좀 깨지지 네.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아이고 오늘 끝나면 월요일밖에 이제 그러니까요. 남지 않은 거잖아요. 네. 환율 지금 어떻죠? 지금? 환율이 뭐 11원 이상 어머나 계속해서 좀 오르는 480원대로 상황이니까요. 고공행진하고 오늘 있네요. 환율도 계속해서 좀 지켜보면서 대응해 봐야 되겠습니다. 또 다른 또 저희의 대상, 네, 이혁진 차장님과 함께 월요일에 두 만나는 분이 거죠? 그 같은 팀 되신 거 알아요? 알아요. 네.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N2에서 지금 이 두 분을 유튜버로서 키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 우리 자리가 지금 위태 잘 바뀔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월요일에 이혁진 차장님과 함께 올해 마지막 거래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